미국 고용지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미국의 고용지표를 짚어봐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의 고용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데이터, 어떤 수치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사실은 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경제라는 것은 고용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고용과 소비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 또 소비는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는 수치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제목이 네. 우리 앵커께서는 좀 약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훈풍인데 그렇죠. 그렇죠. 왜 태풍인가 훈풍인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뭐 훈풍, 좋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바람. 좋아 안 나왔는데 그렇죠.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갑자기 제목은 고용지표 훈풍이군요가 아니고 그렇죠. 태풍은 약간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예.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11월 미국 고용지표 어떤 내용이 스며져 있길래 이게 태풍인가 훈풍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뽑아주셨나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제 월 초에 보면은 네.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번에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이상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고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월 초에 고용 지표가 이제 미디어에 발표가 됩니다. 네. 하나는 지금 보시는 미국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민간 회사입니다. 네. 이 민간 사격. 회사가 미국 노동부보다 이틀 먼저 발표합니다. 이틀이요. 이틀. 네. 그리고 나서 미국 노동부 이제 고용 지표가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는 아마 11월 4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거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지표의 예언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ADP에서 발표하는 이 내용 자체가 네네. 미국 정부와 좀 다른 내용일 수는 없잖아요. 같은 아무래도 비슷하죠. 그렇죠. 뭐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그렇습니다. 해석하는 차이니까. 조금 틀리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ADP 고용 보고서는 이제 주로 비농업 부분의 민간 고용을 측정하고요. 네네. 이제 이 연구소 안에 2,400만 명의 근로자의 임금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미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과는 달리 ADP 전미 고용 보고서는 분석 대상이 민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그래서 정책 변경에 따른 공공 부문의 영향이 없습니다. 저 데이터는. 네. 그래서 하지만 민간 부분의 고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변화를 우리가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11월 4일 ADP에서 발표한 민간 고용을 보면 제일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네. 67이라고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67. 네. 예, 6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완전히 뭐 쇼킹한 수준이죠. 시장에서는 67. 아니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근데 실제는 6만 7천 명.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반토막인가요? 그렇죠. 나누면 거의 그렇죠. 한 반 반토막입니다. 정도. 예.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네. 대기업은 좀 늘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좀 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분야별로 보는 게 이게 중요한데요. 분야별로 보면은 건강, 교육,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왜 우리가 중요한 대한민국 중요한 왜 무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수송 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표만 보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표만 보면 국가기관의 예를 들어서 정부 병원, 뭐 국립학교, 그다음에 준공공적인 성격의 학교기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병원도 있고요. 그런 것은 늘어났고 일자리가. 그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 수출입 관련, 운송 관련은 줄었다는 거 아닌데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 이틀 후에 다른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보여주시면
네, 노동부 발표네요. 이거 완전 다르죠. 이거 아까 무슨 67만 7천. 6만 7천. 지금은 네. 266만. 26만 6천. 26만 6천. 6천. 아, 이게 266이라고 써있어서 헷갈리네요. 네. 26만 6천. 26만 6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게 당초 예상치는 18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결론적으로 두 개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둘 중에 하나는 의도적으로 올렸던지 네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낮췄던지 네. 뭐 이런 아니면은 조사한 데이터가 완전히 다른 것이든지. 다르든지 그렇죠. 네네.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네,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느 쪽에 이게 민간 고용은 네. 거의 ADP에서 나온 거, 그거는 거의 쇼킹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음, 이건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네. 노동부의 발표는 1월 이후에 아마 최대 폭입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공공 부분의 병원, 그 다음에 복지센터, 네. 기타 정부기관, 그리고 국공립학교 등에서 신규 인력을 대거 충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포함된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데이터입니다. 26만 6천. 네네. 그러면 요 전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ADP의 ADP. 민간 고용 지표 이 쇼킹한 숫자 6만 7천. 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 봅니까?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교육 직종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무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송에서는 오히려 감소를 한 걸 보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음, 무역 부분에 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뿐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다만 제가 이번에 두 개의 데이터, 즉 ADP 거하고 미 노동부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끄집어내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오히려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미국 이 두 번째 데이터 보여주세요. 노동부 데이터. 네. 노동부의 데이터가 수정이 됐습니다. 아,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습니다. 네. 10월 달 거도 올라갔고요. 네. 9월 달 거도 저 수정된 데이터입니다. 지금 아, 보시면.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11월 미 고용 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럼- 26만 6천. 네. 그 왼쪽에 15만 6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원래 12만 8천이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저 왼쪽에 19만 3천 있지 않습니까? 네네. 193. 네. 그거는 원래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이 됐는데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공적인 일자리가 증가를 해서 미 노동부의 수치가 저 수치가 지금 네. 보시는 저 수치가 그냥 표면적으로 잘 나온 것이다. 라고 보수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12월 15일 미중 간의 무역 이슈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일단락되면 네네. 그동안 침체였던 어떤 것이 침체였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무역 수송 부분이 침체였습니다. 네네. 무역 수송 부분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공 부분 일자리도 늘어났고 다음 달에는 혹시 다음 달과 다다음 달 그 이후에 향후에도 무역 수송 부분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네. 노동 쪽, 고용 쪽으로만 보면 버블로 가는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어렵긴 한데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저거 말고 다른 달의 거도 표를 보니까 좀 이게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과 ADP라고 네, 하셨나요? 네, 네, 네. 예, 그쪽에서 좀 발표한 게 한두 달 틀린 경우도 네, 네, 있어요. 좀 다른 그러나 게 트렌드는 보이긴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왜 틀렸는지, 왜 다른지, 틀린 게 아니라 다른지를 분석해 보면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노동력이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ADP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기업 쪽, 그러니까 특히나 무역이나 운송 쪽에서 네. 채용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고용 지표는 더 좋아질 수 있고 시장은 버블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정리를 더 해주시면서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일단락되면 네. 사실은 무역 쪽의 교역 규모가 늘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대만의 저번 달에 대만 시장에 자금이 한 10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제가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기억 못하지만 한 5조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대만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IT의 리바운드,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중국과의 교육 규모가 커지면 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IT도 생각보다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